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환자들을 진단할 때 주로 뭐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단하셨습니다. 지금도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진단하시죠.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눈에 보여지는 겉부분에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진단법인 거예요. 건강 상태가 변하면 겉에서 보이는 뭐 피부 상태도 변하고, 머리카락도 변하고, 이게 손발톱도 변하고, 심지어는 목소리도 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손톱, 발톱은 현재 내 건강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위잖아요. 손톱은 이게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빠지고 발톱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게 누적해서 외양이 서서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건강 상태라든지 또 독소에 대한 노출력이라든가 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질병력 같은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이게 손톱의 색깔이나 모양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자가 진단 하셔가지고 막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요즘 손톱 끝이 이게 갈라지면서 부서진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손발톱은 이게 케라틴이라는 딱딱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즉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 부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는 경우에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딸리니까 제대로 된 손톱을 만들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항진증이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이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톱만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말라서 이게 온몸이 좀 건조하고요. 피부가 푸석푸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돼서 또 손톱까지 그 영양 공급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손톱에 자꾸 뭐 세제에 노출이 되거나 매니큐어, 뭐 젤네일, 뭐 이런 화학약품 등의 노출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세로로 줄무늬가 길게 나 있는 손톱 모양이에요. 색상 변화는 없는데 줄무늬가 10개 나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게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양 부족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출산 후나 이게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손톱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손톱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요, 이게 손발 시림, 그러니까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생리불순이나 뭐 생리통 같은 부인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좀 운동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햇빛 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손톱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반홀이 없는 손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10개 중에 4개가 반홀이 없는데요. 주변에 좀 여자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이거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가장 흔한 것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기능 저하증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손톱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갑상선 기능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정상의 바닥쯤 돼요. 그래서 저하는 아니지만 저하증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대체로 좀 추워하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쉽게 피곤해하는 성향이 있고요.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면 어떤 분들은 게으르다 보일 정도로 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또 수분 섭취 꼭 하시고 신경 쓰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게 간경화 환자인 경우에 이게 반홀이 없는 경우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테리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반홀이 없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손톱이 하얗고 많이 탁하게 보이는 손톱이긴 하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특징적인 게 이 손톱의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 1mm에서 3mm 요만큼만 이게 붉거나 푸른빛을 띠는 손톱이에요. 이게 이제 간경화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간경화 외에도요, 우렬성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병 있거나 당뇨, 또 만성 콩팥부전, 심부전, 또 요독증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954년에 테리라는 분이 란셋이라는 그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요. 100명의 간경변 환자 중에서 82명이나 이런 특징적인 손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논문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리네일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은요.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분들, 가로로 줄무늬가 딱 한 줄로 패인 그런 손톱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손톱은 그 패인 손톱이 만들어질 당시에 극심한 피로감이 쌓인 상태일 때 생길 수 있는 손톱이에요. 특히나 이게 흰빛의 가로 줄무늬가 있다. 이것은 극심한 피로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피곤함 상태일 때, 그러니까 과로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일 때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허하신 분들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 또 그러면서 무작정 영양 공급이나 쉬지도 않고 자신을 막 책찍질 하듯이 이렇게 과로한 상태로 내몰았을 때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가로 줄무늬가 한 줄이 아니고요. 손발톱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가로선이 여러 줄로 이렇게 반복되는 선이 있어요. 이게 미즈선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이 있거나 또 신부전이 있거나 또 암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을 때, 또 비소 같은 중금속에 노출됐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로 줄무늬는 아무튼 몸이 굉장히 힘들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손톱에 구멍이 뚫린 모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구멍은 뚫리진 않았는데 뾰족한 앞정이나 못으로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패인 모습의 손톱인 분들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꽤 제가 자주 봤어요. 저희 약사 같은 뭐 임상가들이나 또 피부과 의사들 뭐 각자 그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손톱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나 아연 결핍일 때 나타날 수 있고요. 영양적으로는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조각 건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동시에 뭐 원형 탈모나 아토피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모양뿐만 아니고 실제로 손톱 뿌리 이 반월판 있는 부분에 구멍이 뚫린 진짜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손톱이 만들어지는 손톱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구멍이 실제로 생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구멍이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게 조갑 박리증이라는 손톱입니다. 이게 손톱의 겉면, 이 손톱 하나고요. 손톱의 아랫면, 이 아랫면의 손톱 바닥이 두 개나 그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띠는데요. 이제 주로 손톱 건선일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단백질 결핍이거나 영양 결핍일 때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영양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뿌옇게 하얗고 광택이 없는 무광택인 손톱이 있어요. 이런 경우 신장 질환이 있거나 빈혈일 가능성이 높은 손톱입니다. 이 손톱을 가진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분들은 얼굴 안색도 창백하고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자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몸도 냉하고 위장이 약해서 소화력도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해서 영양이 결핍되거나 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톱에서 이렇게 뿌옇고 탁한 하얀 손톱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말초 혈류순환 장애나 또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옇지는 않지만 희고 창백한 손톱, 젊은 사람들한테 많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빈혈을 꼭 의심하셔야 돼요. 또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간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빈혈이나 호흡기 질환, 간 질환, 결국 세 가지가 뭐냐면, 이게 혈액 내에서 산소 함유량이 떨어지면 어떤 이유로든 산소가 부족해져서 손끝까지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게 창백하고 하얗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는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톱에 하얀 반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하얀 반점이 이렇게 모여서 선을 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 학명은 조갑 백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제 칼슘 결핍이 원인으로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제 본인 자녀들이 이제 이런 손톱을 하고 있으면 뭐 우유 많이 먹으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전혀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이 흩뿌려진 이 하얀 이게 점 모양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작고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있을 때 이런 하얀 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줄무늬인 경우에, 줄무늬형의 이제 손톱인 경우에는 이제 여성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매니큐어나 젤 네일에 의해서 이제 손톱이 손상됐을 때, 화학요법에서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로에 흰무늬 줄이 많은 경우에는 아연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아연이 정상세포의 성장에 필수인 미네랄인데요. 이게 아연이 부족하면 조갑 기질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게 파괴가 되면서 흰색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드물지 않게 이게 곰팡이균이나 또 기생충, 또 결핵의 감염 시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이라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바놀, 이게 손톱 뿌리의 색깔이 바뀌는 손톱입니다. 여기 끝부분이. 이것은 이제 미네랄 일부가 오버로딩 됐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리에 중독이 되면 이 부분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윌슨병이라는 거고요. 또 은에 중독이 되면 이제 푸른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은피증이 의심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반월 부위가 붉은색을 띠면 우렬성 심부전이라는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손톱 중앙에 이렇게 가로로 눌린데 이렇게 손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인데요. 이게 스푼 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거의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일 때 나타나는 손톱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빈혈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방치됐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손톱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이나 이제 출혈성 생리 과다로 인해서 혈액 손실이 많아진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몸에 피가 부족해졌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혈액 보충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줄로 까맣게 흑색선이 생긴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 곰팡이 감염이나 영양 결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물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흑색선이 깊어지면서 주위로 이렇게 번지는 듯하게 불규칙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흑색종이라는 암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손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 흑색종은 손톱이 또 변하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악성도가 높은 암이니만큼 혹시 이런 경우라면 얼른 병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붉은 보라색이나 푸르딩딩한 색깔을 띠는 손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톱을 이렇게 눌렀다가 떼었을 때 이제 제 색깔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이런 손톱은 이게 혈액이 손끝에 모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순환이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이나 뭐 중풍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손톱을 가진 경우도 병원에 가셔서 심혈관계 쪽에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려 들어간 손톱이에요. 손톱 끝이. 손톱이나 발톱의 그 끝부분, 이 부분 아니고 이 끝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종이 말리듯이 동그랗게 말려지면서 두꺼워지는 손톱 발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 감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곰팡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발톱 색깔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한 경우가 있어요. 노랗게. 이것은 이제 당뇨가 오래돼서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급속히 저하되어서 그럴 때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그 균들이 손톱이나 발톱에서 번식을 했을 때 누렇게 변색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하지만 만성 간 질환에 의한 황달로 색이 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피부색도 같이 노랗게 변하니까 확인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 건선일 때 나타나는 모양의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조각 건선이 생기면 이게 손톱이 만들어지는 손톱 뿌리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 겉부분에 케라틴의 형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톱의 뿌리도 건조해지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무척 두껍기도 하고 표면이 거칠고 또 오목했다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뭐 찢어지거나 또 부서지거나 이런 불규칙하게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하고 거친 모양의 손톱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봉지라고 그러죠. 곤봉형 손톱. 이것도 이제 가볍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주로 폐 쪽,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소묘증 같은 그런 폐질환, 또 오래된 장질환, 그러니까 만성 설사나 탈수와 연관된 장질환들, 그러니까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것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선천성 심장 장애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8가지 모양의 변형된 여러 손톱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나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톱의 색깔하고 모양만으로 불필요하게 불안함증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게 매니큐어, 잦은 매니큐어나 젤 네일,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대한 노출은요, 질환이 없어도 손톱 모양과 색깔을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친 자극, 스트레스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